SF 영화를 보면요. 인공지능 로봇이 존재하는 세상이 차갑고 건조하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사람을 향한 따뜻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가치에서는요. 장애인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저 2주 만에 뵙네요. 그렇죠? 예,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멘트 제가 했어야 되는데 뺏긴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만 앞서서 저희가 인공지능 로봇이 SF 영화 보면 좀 딱딱하고 뭔가 인간을 위협할 것만 같고 그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또 많긴 한데 실제 요즘에는 그 기술이 좀 따뜻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얼마 전 대전시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질의응답형 수어 챗봇 좀 표현이 어렵긴 합니다만 Q&A를 할 수 있는 수어 챗봇인 누리봇을 설치했다. 이런 기사가 떴던데 누리봇 어떤 건가요? 예, 이 누리봇은 청각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 수어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챗봇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챗봇은 채팅하고 로봇의 합성어인데요. 대전시에서 관광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이 챗봇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 영상은 요즘 이제 수화라고 안 그러고 수어로 많이 쓰는데 3D 영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사실 문자나 소리는 기계가 좀 대체하기가 쉬워 보이는데 수어는 손으로 뭔가 표현을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걸 3D로도 지금 인공지능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관련해서 계속 오늘 이런 이야기들 나눠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누리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또 인공지능 기술 이런 부분들과 장애 또 복지 이런 쪽을 연관해서 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이제 인공지능 또 사물인터넷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또 로봇 등의 이제 발전이 그 중심에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 등 불편한 분들, 노인들도 그렇고요. 일상생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조현지 아나운서 말씀에 그 따뜻한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뜻한 기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얼마 전에 그런 게 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 시골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살려줘라고 했는데 그걸 AI 스피커가 알아듣고 119로 전화 연결이 됐대요.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그 사례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좀 따뜻한 기술인 건 거죠. 그렇죠. 사실 인공지능 기술, 사물인터넷, AI다, IoT다, 로봇이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 설명하라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개념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예, AI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인공지능이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요. 그래서 줄여서 AI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이런 부분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이걸 AI라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아이폰에서 시리아 좀 찾아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폰에 있는 시리아라든가 또 무선 TV에 기가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니야 5번 채널 틀어줘 등등 시리아 맛있는 음식점 좀 찾아줘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의 하는 전형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리로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건데 사실 컴퓨터가 사람이 생각하고 실행하는 걸 지금 따라서 해주는 걸 그 기술 전체를 AI다,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집에 이 AI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좀
벌써요? 아직은 벌써 좀 오래됐습니다. 네. 사용한 지 얼마 됐는데 뭐 TV도, 이런 TV 틀고 하는 거 다 그렇게 하세요? 네, 근데 네. 사실 아직 좀 답답하긴 해요. 네. 뭐 분명히 소리 좀 키워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음소거가 될 때도 있고요.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예. 기능입니다. 뭐 이럴 때도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예. 그래도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 그 사물 인터넷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또 개발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으니까요. 네.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인터넷 하면 우리 선 연결된 컴퓨터, 네. 뭐 휴대폰 정도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인터넷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잖아요. 연결해서. 요것 좀 자세히 또 설명해 주세요.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IoT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넷 of thing이 이제 사물이죠. 사물 인터넷인데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제 각 사물들, thing들의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기술, 환경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데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왜 서울페이, 교통카드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상단 바에 보면 NFC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그 뭐 구좌, 계좌 정보를 넣어가지고 그 결제하고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이제 인터넷의 용도가 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흔히 광고 보면 네. 집 밖에서 뭐 회사에서도 집 안에 있는 도시가스를 끄고 켜고 한다던가 에어컨을 미리 켜놓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사물 인터넷의 예시라고 알고 있는데 요게 사실 비장애인들한테도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장애인분들한테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럼요. 특히 이제 가전제품에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같이 이제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거나 또는 집안 출입도 쉽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홈 시큐리티 기업의 지페이스봇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얼굴 인식 보안 로봇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을 인식하고 1초 내에 문을 열어주는 그런 그 장애인들 집안의 출입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문을 이렇게 뭐 키로 연다던가 그런 카드로 것도 연다던가. 좀 불편하고요. 네. 또 팔이 불편한 분들은 문 열기 대단히 불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얼굴만 인식을 하면 이제 앞으로는 얼굴 말고도 본인의 특징을 입력시키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불편 사항을 해소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참 첨단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네. 요거를 진짜 사용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예. 이게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 대중화되지는 않은 건 거죠? 그렇죠. 아직은 그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이제 일부 대기업에서 뭐 LG U+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시각장애 가정에다가 500가구 정도의 AI를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소리로 정보를 주고받는 인공지능 스피커인데 뭐 아이가 약 먹을 시간을 알려준다거나 뭐 동화책도 읽어주고 또 뭐 시각장애인의 육아에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이제 다른 인터넷과 기기가 LG하고 동일해야만 되는 그런 또 단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완전하게 일반화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화면에 봐야지만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소리로 뭔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예. 시각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서비스가 더 다양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SK텔레콤에서도 바로 IoT 기술을 접목해서 장애인의 거주 편의를 이제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 드림하우스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아까 말씀
조현지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소리로 네. 뭐 불도 끄고 또 뭐 가스도 차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그 보급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확대해서. 네. 듣다 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편리한 기술을 만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더 많은 분야에서 기술 서비스가 보편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재단 제 방에 제 사무실을 바로 이런 환경으로 꾸몄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체감을 하고 돌아가셔서 네.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사회복지 조공사자들 이분들이 이제 이런 걸 자꾸 이용할 줄 알고 또 욕구가 있고 이러면서 또 개발도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도 네.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주신 건 장애 분야에서의 서비스가 네. 이제 AI 기술로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사회복지 분야로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분들이 네. 사실은 뭐 IT는 우리보다 더 잘 하지는 못해도 생활 속에 이런 것들을 적용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 핀란드에서는 이제 그 침대에서 침대로 옮긴다거나 자동차를 옮겨 탄다거나 하는 그런 이승 보조, 그다음에 이동 지원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봇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럽연합에서 로봇 복지 프로젝트인 그로미업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첨단 알고리즘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 또 이용자에 대한 어떤 그 욕구의 인지 예, 그런 걸 해서 다양한 의견을 또 제시해 주면서 개인 일정도 기억을 해서 관리해 주고 또 당신한테는 새로운 운동법 이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각종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가르쳐 주고 또 식생활도 이것보다는 당신 건강에 저 음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는 네. 그런 정말 하나의 상담 내지는 그 보조, 생활 보조를 네. 척척 해주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네. 도움을 주는 데이터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거니까 네. 그냥 뭐 감각적으로 이런 거 같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라는 것보다는 예. 조금 더 신뢰감이 분석적이죠. 가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 로봇이 이런 걸 대신을 하다 보면은 예. 사실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나 아니면은 뭐 노인 돌보미 분들이라던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일자리는 괜찮을까요? 그게 참 이제 아직도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 결과들이 분분한데 재작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공지능이 확산이 되면 일자리가 감소하겠느냐라는 네.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23개 직종에서 1,000여 명이 참여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금융, 보험, 화학, 농림업 이런 종사자는 절반 이상이 실직한다.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 쪽은 그리고 종교하고 이런 쪽은 13% 정도가 줄어들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다른 분야보다는 사회복지 분야는 좀 덜 감소될 것 같습니다. 직접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분야인 그렇죠. 것 같다. 이 말씀인데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네.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감정 뭐 상담을 할 때 물론 이제 요즘 뭐 로봇이 상담도 해주고 하지만 그 부분을 정말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만큼 상담을 하고
공감 능력이 아무래도 그렇게 소통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 AI 기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가끔 뭐 그런 기사도 나오잖아요. 이제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돼서 이제 뭐 택시 기사 직업이 사양화될 수 있다. 뭐 AI를 이미 아나운서로 중국에서는 쓰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뜨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그래도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귀결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일자리 없어지니까 기술 발전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기를 그 현금 머신이 은행에 있지만 뭐 은행 직원들은 그렇게 많이 급격하게 감소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서비스 체계에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상당히 많이 없어질 것이다. 자리가. 그래서 그 없어지는 자리에 있는 이분들이 전부 이제 실업자가 될 것이다. 그럼 실업자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또 사회 정책이 또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미래학적인 전망이니까요. 어찌되었건 지금 좋은 말씀 처음에 하셨는데 따뜻한 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야 장애인, 노인 또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뭔가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지금 단점들이 예상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해결해 나가면서 기술의 변화를 맞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사장님 처음에 딱 뵙자마자 뭔가 스타일이 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그리고 뭐 가을 느낌 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은 이사장님께 신청곡 여쭤봤었잖아요. 오늘 이사장님 가을 남자를 위해서 노래를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8698, 3786, 3573, 5126 청취자님 외 많은 분들도 이 노래를 꼭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이사장님께 또 온 문자를 2개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3370 청취자님. 이사장님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다양한 주제 잘 듣고 있습니다. 규봇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성규의 로봇 합쳐서 규봇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고 0311 청취자님도 장애를 돕는 기술이 발전하면 장애의 의미와 기준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렇는데 분명히 이것도 변화가 있겠죠? 이제 장애 기준도 없어질 거예요. 맞습니다. 감독님, 저희 다음 노래 좀 먼저 깔아주시겠어요? 전주만 들어도 바로 아실걸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 가을이 잊혀지나 보죠, 이제. 이용의 잊혀진 계절 전해드리면서 우리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